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청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와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걸 무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면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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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보니까 한 3시 30분경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당사를 찾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기자들의 질문에는 무고함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어떻게 보셨나요, 부대변인님? 일단 우리 김병기 의원님 입에서 나온 무고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무고함은 사법적인 판단, 즉 법적 영역으로서 내가 법에 접촉할 일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의 일은. 그래서 관련돼서 모두 다 해명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적 정서는 사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건들이 의혹이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 오늘 자료 제출이 충분하게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소명이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 사실은 김병기 전 원대에게 이걸 소명할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달 30일에 일단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이후로는 2주 만에 지금 공식 석상에 자리를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무고라고 하셨는데, 무고함이라 하면은 무고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거짓 신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본인에 대한 어떠한 죄나 아니면 어떤 의혹이 거짓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밝혀진 사건 말고도 전체 13건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그게 어디까지 거짓인지 소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윤리심판원에 출석은 하셨지만 소명서는 따로 제출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 바로 정말 집권 여당이자 공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서 한 장 제출도 안 한 채로 이제 직접 출석을 하셨다. 물론 용기 있는 행동이라 출석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참여는 했으나, 소명서라는 건 나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소명한다는 건데, 일부 상대편의 의혹 제기 자체가 거짓이라는 건데,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와, 민주당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이네, 정말 잘한다라고 응원하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리심판원이 어떠한 법정 기관이라던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소명 기회를 드렸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은 될 거고요. 근데 그 절차에 따른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때 얻는 불이익도 분명히 감당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이제 당에서 결국에는 이제 탈당을 권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김병기 전 원대의 혐의가 일단 적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김병기 원내가 당시에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뭐 자녀 관련한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도 있고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탄원서 무마 의혹, 동작구의회의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등 해서 정말로 많은데 요거 다 같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쭐게요. 일단 마음이 무거우시죠, 부대변인님? 네, 너무 예, 무겁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 건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그 다음 날 또 하나 또 하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13개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갑질이라고 특히 이야기하는 것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들을 보좌관에 대해 시켰을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납하기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고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법적으로 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인이잖아요 이미.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모습들은 당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예.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예. 미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공인이 아니라 사실 공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도 오랜 기간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대변인님께서는 변호사시니까요. 이 혐의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좀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이 정권 부패의 카리텔이라고 묻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 김병기 원내대표부터 해서 그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시 의원까지 같이 엮고 있는데 그걸 뭐 부패의 카르텔이라고 전체 그러니까 일부가 좀 구멍이 뚫렸거나 불탔다고 전체를 매도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식의 그런 뻔한 그 정치 공학적 그 공세에 불과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당은 굉장히 신속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거를 굉장히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예. 바로 1월 1일에 저희가 비상 의원 총회를 열고 거기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는 비상적으로 이제 징계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원내 대표인데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좀 더 우리가 사실관계를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그때 바로 징계가 비상 징계가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제 윤리심판은 열리고 분명 소명 기회까지 열렸는데도 이렇게 소명서 하나 제출하지도 않고 어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좀 그 민주당 안에서 쇼킹했던 게 있었죠. 바로 제명은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원내대표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명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아니죠.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기 좋아하는 누리꾼들은 이거를 뭐 무슨 뭐 세력 간의 다툼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게 있고 본인 가족이 잘못한 게 있다면 이거를 깨끗이 인정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수사 법적으로서 다투시면 되는데 이게 집권 여당 간 이건 이재명 정부에게도 분명히 부담을 주는 거다라는 좀 인식을 하셔서 큰 결단을 내리시는 게 필요하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다시는 언론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김병기 의원이 의원실의 컴퓨터 또 보좌진의 핸드폰까지 모두 다 교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당에도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예.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계속 양파 껍질 까듯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고 그 이후로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이제 컴퓨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예.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도 다시 수사 들어갈 거고 예. 휴대폰 교체했다라고 했는데 휴대폰에 관련돼서도 또 다른 또 수사가 진행될 테고 이렇게 할 텐데 점점점 무게감들은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예. 그럴 땐 본인은 빨리 당하고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선당 후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당에 계시면서 선당 후사를 외쳐하셨던 분이 정작 자기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원도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본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단 윤리심판원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김병기 전 원대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늦은 밤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보도들을 보면 오늘 제명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줄을 이뤘는데 네. 지금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오늘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윤리심판원이고 윤리감찰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이제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그 저희가 그 당원 당규에도 명시가 돼 있고 법적으로도 어떠한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시스템 공당인 이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원내대표 직함에 맞는 행위를 했는가, 이것이 선당 후사의 행동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그냥 정말 거짓 신고에 의혹에 불과하고 정치적 물타기, 정치적 공세만 그렇게 치부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그 법적으로도 뭐 증거 인멸 의혹이라던가 실제적으로 도덕적 선에서 이게 의혹선에서 끝날 건지 법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판단을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아하. 자꾸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 그러면 당사자의 소명선은 없지만 소명에 따른 어떤 구두 변론은 좀 들어봐야겠다는 아마 판단 하에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신속하게 절차는 하지만 당사자에게 보장된 발언권 또한 충분히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예.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의혹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윤리심판원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네. 어느 심각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제명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그 윤리심판원을 말씀드린 대로 앵커님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범죄다 아니다라고 그거를 가름하지 못합니다. 그 영역은 수사 영역으로 넘길 거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건 사실 정무적 판단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6월 3일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바로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심이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냐, 그게 아닌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선당 후사로 나아가길 바라고, 근데 이렇게 버티는 모습들에 대해서 반성의 모습이 없고 소명서가 없는 모습들,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 되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이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충분히 정무적 판단 하에서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는 좀 더 법적보다는 정무적 판단 하에서, 그 도덕적 판단 하에서 이런 걸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제명 결정이 난다면 당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공천원금과 관련된 그렇군요.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지도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이 새로운 정청래 2기 지도부가 요 사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강하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상당히 사실 길어졌고 예.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한일 방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중대한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예. 2차 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 신천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매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후에 깨끗한 공천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에 대한 모습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 자리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신임 이제 정청래 2기 지도부가 빠르게 김병기 의혹부터 정리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우리가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최소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신속성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 1일 되자마자 이거를 예.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국민들, 정치는 결국엔 타이밍이고 신뢰는 한번 망가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할 수 없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 그걸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윤리심판원에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과반 의석을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한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